수급으로 한번 시장 풀어보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우식의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어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죠. 김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급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뭐 오늘 수급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급 포인트는 키플러스가 되겠는데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현재 시간으로 24일부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그것 때문에 진행되고 있었고, 긴급 재무장관 회의죠. 또 추가적으로 25일 계속 또 예정인데 좋은 소식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에 접근했다. 내용도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합의에 이르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는 키플러스가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나온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모든 예금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문제가 돼서 의회 통과를 못했는데, 이게 빠졌죠. 이게 빠져버리고 오히려 10만 유로 이상의 어떤 예금에 대해서는 40%의 헤어컷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10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 손실 보고하는 것은 이 과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의 어떤 총과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런 논리로 가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가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해서 또 이번 주에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을 관련해서 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키플러스와 관련된 것 외에는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월 말입니다. 월 말인데 경제 지표들 상당히 무게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로 미국 것인데 내구재 주문도 있고요. 또 주택 관련 지표도 있고, 시카고 PMI도 중요하고요. 중국 2월 선행 지수도 있고 2월 개인 소비 등등해서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하지만 이것보다도 역시 중요한 것은 키플러스 데드라인이 25일이죠. 25일 되겠고, 또 전체 재무장관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결정들이 나올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그에 따른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장이 과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이번 주에 가장 수급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일정상으로 볼 때 29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가 휴장한다는 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키플러스 문제가 오늘 수급 포인트였군요. 자, 현재 우리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순매도폭 점차 줄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사고 있습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외국인 매수가 매매가 가장 중요하죠. 해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또 화끈하게 한번 또 매수를 해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그냥 뜨뜻미지근한 정도의 어떤 반응만 보이고 있죠.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업종별로 보니까 아직도 매도입니다. 서비스, 운수, 장비, 화학, 전기, 가스 정도 매도 나오고, 매수 업종이 유통, 전기전자적 매수만 들어오는데,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를 좀 화끈하게 매수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아직 오전에는 그러지 않는 것 같고요. 신한지주라든지 금융주가 많이 좀 잡히죠. 신한지주가 잡히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키플러스와 연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느낌, 그 정도. 또 LG전자, SK하이닉스, 또 기아차도 보이고요. 한진중공업 같은 종목도 또 보이는데 약간 낙폭 과대였던 느낌이 아닐까.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키플러스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보자는 의미인지 일단 오전에 매수는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2.4% 넘는 상승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 순매매 상위 종목이 없네요. 기관들이 다 사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조금 약간 다른 어떤 그런 접근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통신 쪽에 매도가 나옵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건설 등등에서 일단 매수가 잡히고 있으면 1,000억 정도의 매수니까 꽤 많이 사고 있죠. 그 중에서 역시 삼성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삼성전자, 또 삼성전기, LG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잡혀 있고, 또 대림산업이라든지 또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이 매수 상위로 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약간 낙폭 과대주에 대한 또 매수도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 패턴으로 봤을 때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기존의 어떤 큰 전략 자체, 틀 자체는 깰 필요가 없겠죠. 거래소 같은 건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지수를 모으든 개별주를 하든 그렇게 좀 모으자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막상 상승이 나와버리면 그것 때문에 모은 것이 맞는데 막상 나와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중요한 키플러스 같은 경우가 좀 더 해결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많이 빠졌던 거래소 쪽에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이겠죠. 짧게는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주 짧게 한번 보자 말씀드리겠고, 반면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오늘 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에 양보할 수밖에 없죠. 오늘 같은 날은 양보해야 되는데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기적인 관심은 여전히 진행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외국인이든 기관 오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규모 매물이 만약에 계속 묻어난다. 뭐 하루 정도가 아니라 며칠 정도 묻어난다면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역시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샀던 어떤 그런 좋은 종목들은 살 수 있는 기회로 한번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주시하되 낙폭 과대주에 좀 단기적인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수급으로 시장 풀어봤고요. 김우식의 수급엔 타픽 SK증권 김우식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